저는 전업 5년 차고요. 제가 이제 전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왔던 거를 좀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재료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제가 전업을 하고 스캘핑을 한 1년 정도를 했었어요.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뭔가 차트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스캘핑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1년 정도를. 그리고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1년 정도를 해보고, 스캘핑은 나는 재능이 없구나, 그거를 인정을 했고, 그래도 이제 초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스캘핑을. 그리고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래도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이 시간 동안 나름 경험을 쌓았고, 시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대장주가 뭔지, 뭐 테마주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캘핑을 결국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게 이제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한 1년 정도를 이제 좀 연구를 했었죠. 이 재료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했었고, 승부를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좀 이것도 열심히 했었어요. 이 재료의 크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재료면은 무조건 갈 거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어떤 뉴스가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제 뭐 익절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뭐 손절을 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떨어졌을 때는 왜 이 재료가 안 먹혔는지, 그리고 올라갔으면은 이 재료가 왜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일정이 있는 이제 재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언제 뭐 재료가 오픈된다, 이런 식으로, 뭐 결과가 언제 나온다, 이런 식.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을 미리 해가지고 미리 사가지고 들고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이제 빨리 파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재료를 또 분석하고, 그 테마가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이상 가지 못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루틴은 항상 이거였거든요. 그날 강했던 종목에 대해서 재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관련주를 정리하고, 그리고 재료를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못 가면 그 재료가 왜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루틴이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냐,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못 벌기도 했지만, 근데 돈을 실제로 벌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3달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3달 동안 벌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 벌었던 것도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수익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일정 매매로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정 매매도 결국엔 통하지 않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됐죠. 그러면 결국 네가 재료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상승장이 있었죠. 코로나 상승장.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을 mRNA 백신인가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이 백신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어떤 뉴스가 떴었어요.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대형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똑같은 재료가 만약에 지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뭐 mRNA 백신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재료라도 재료만 보면은 시장 상황이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이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시장에서 먹히겠다. 아니면 시장에서 먹히지 않겠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가지고 무언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과 관점을 무시한다라면 그것만 가지고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자체를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먹히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판단조차도 사실은 예측이거든요. 그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종목에다가 뭐 돈을 많이 넣거나 해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료를 판단하고 어떤 좋은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금이 쌓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재료가 결국에는 먹히는 것인가를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재료의 크기를 그때 연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며칠 전에 일동제약이 이제 비만 약 해가지고 뭐 이제 일상 그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재료만 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상한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라면 뭐 상당히 큰 수익을 받겠죠. 그런 예측을 해서 들어갔다라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짱돌을 맞거든요. 그거를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짱돌이 날라올 수 있고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해 봤을 거고요. 그런 걸 보면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료가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를 관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도 계속 대금이 쌓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비중을 뭐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재료만 그냥 봐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상한가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뉴스가 없어요. 어떤 종목에. 그런데 신고가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고가가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고가 기대감이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없는데 뭐 대금이 한 1조가 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막 관심을 받고 엄청난 뭐 대금을 터트리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금이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료가 없고 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로봇이 계속해서 미친 듯이 막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엄청 좋아요. 며칠 동안 계속. 로봇만 붙으면 막 올라가요. 그러면 뉴스가 없어도 그냥 로봇이 가면 로봇이 그냥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분석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판단을 뭐 해가지고 재료만 보고 이거는 어디까지 갈 거야? 이건 무조건 상한가야? 상한가를 갈 거야? 그리고 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가 완전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재료라는 거는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재료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의 강함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재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계속 보면서 그때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런 테마다 정도만 알고 매매하면은 사실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진짜 좋은 재료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재료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재료를 봤을 때 이미 상한가를 가 있어요. 그냥 점상을 간다던가. 그러니까 살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 어디 뭐 로봇주를 인수한다 이래버리면 그냥 바로 점상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슈가 아니라면 그냥 재료가 있다 이 정도를 판단하고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괜찮아 보이는 재료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주도주가 되고 주도 테마가 된다라면 그때 그 재료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미리 그거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재료가 있어요. 뉴스가 막 있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갈 거야 해가지고 미리 그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매매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점상을 갔냐? 아니에요. 점상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충분히 살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슈가 있어도 사람들은 이제 100%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고 이 정도 뉴스가 있는데 이게 정말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100% 예측을 해서 큰 물량을 잘하는 사람들이 넣었으면 바로 점상에 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재료만 보고 100%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때 점상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0% 예측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세력이 그걸 안 좋다고 하면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큰 비중이 들어갔을 때는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막 내려가는데 다시 또 좋다고 하면은 물량 다 받아내고 다시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재료를 이제 연구할 시간에 그 그러니까 테마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 뉴스가 오늘 왜 먹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 지금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어떤 종목이 세고 지금 어떤 테마가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전체 시장 상황을 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를 생각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결코 재료만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재료를 가지고 올려줬기 때문에 그게 좋은 재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도 시장 상황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더 갈지 못 갈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두나무 네이버 뭐 이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갈 거야는 없어요. 그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냥 거기서 예측을 해가지고 많은 물량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상황을 보면서 이 재료에 돈이 얼만큼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거를 좋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에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지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료가 이미 뭐 선반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반영 됐어도 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재료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재료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료 매매라는 것도 일단 우리가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재료 매매라는 거는 그 재료 자체만 또 보는 게 아니고, 그 재료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뭐 가는 게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그리고 관점상 이 재료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보는 거고, 이게 재료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매매라는 게 어떤 재료를 보고 이 재료는 무조건 상한가 갈 거야, 아니면 이거는 정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장 상황과 관점을 생각하고 이런 재료라면 일단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는 또 짧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된 거죠. 이런 데서 뭐 한 4% 정도에서 재료가 노출이 됐어요. 플러스 4%. 그런데 노출이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한 7% 정도에 내가 봤을 때는 7%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장 상황하고 관점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재료의 이 정도라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짱돌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고 내가 모든 걸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만 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 관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예측이니까.
이거를 세력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해줄지, 아니면 이거 그냥 좋은 종목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내릴지, 좋은 재료 아니야 라고 해서 내릴지,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세력이 올려줘야지 이게 좋은 재료가 되는 거고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풀베팅을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짧게 보고 빠르게 매도를 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상승이 급하게 나오면. 왜냐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게 재료 매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상승을 하면 대금이 계속 쌓이고 뭐 2천억, 3천억, 5천억 막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죽지 않고 계속 여기서 만들어주면 이때 이제 눌릴 때 매매를 하고, 이런 게 눌림인 거고, 그리고 이게 계속 살아있어요. 종가까지도. 그러면 종가에 매매를 하는 게 종가 베팅이고, 그리고 이 재료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고 모든 시장 상황이나 관점을 모두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더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버나잇이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 이 재료 매매라는 거를 그냥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서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급락이 나오고 이제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절을 안 쳤는데. 여기서 크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측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매매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 매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위로 올라가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돈이 상당히 쌓이고 그러면서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고 관련 주들이 계속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얘가 대장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를 뭐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눌림 매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오버나잇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훨씬 안전한 거죠. 매매를 할 때는. 그런데 이 재료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되게 위험한 매매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이제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매매를 했던 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측으로 너무 위험한 매매를 한 거죠. 그런 재료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재료면은 이거는 무조건 갈 거야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이 선택을 하지 않았고 세력이 선택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급등이 나올 때 얼른 잡아가지고 이렇게 짱돌이 날라오는데도 그냥 손절을 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끝까지 떨어지면 결국 이런 데서 손절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고.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비중이 들어가서 예측으로 큰 비중이 들어가고, 이때가 실패하게 되면은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재료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손절을 못 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손절을 안 친다? 그럼 지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매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정 매매라는 게 있죠. 이런 재료로 매매를 하는 것 중에 일정 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 일정 매매라는 것도 그 재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결과가 나오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정이 다가왔을 때 지금 시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를 이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가 계속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이제 일동제약에서 뭐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더 잘 먹힐 수가 있겠죠. 바이오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재료만 가지고, 그 일동제약에 나왔던 그 재료만 가지고 이 재료는 무조건 상한가를 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나 어떤 관점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해볼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고 매매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 매매도 똑같은 거죠. 이 재료가 시장에서 먹힐 것인지, 그런 이 재료 이외의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일정 매매라는 거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재료만 가지고 또 매매를 해버리면 완전 잘못된 매매가 돼버리는 거죠. 일동제약이 재료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료만 보고 이거는 무조건 뭐 상한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 베팅을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뭐 풀리긴 했지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잘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 짱돌을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 된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알게 되죠. 하는 척만 하고 뭐 짱돌 날라오고 급락을 해버렸으면은 이거를 이제 재료를 뭐 해석을 해가지고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 재료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재료 소멸이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재료가 뭐 일상이라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치 재료를 해석하면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올랐죠. 일동제약이. 저런 재료로. 그러면은 결과를 보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워낙에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버리면 내가 재료를 잘못 해석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갔던 그날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장 상황과 관점이 맞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점 3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료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재료가 좋았다면 지금 제자리로 오지도 않았겠죠. 지금 일동제약 제가 이거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날 큰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제자리로 왔잖아요. 이날 재료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재료가 좋다라면 이게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료를 가지고 뭐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재료를 연구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 재료가 노출이 된 다음에 대금이 쌓이고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테마를 형성을 하고, 그때 그 재료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을지 등을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더 매매를 해야 할지 여기까지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저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착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거죠. 재료가 노출이 되었는데 순간 올랐다가 대금도 쌓이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시장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재료를 분석해서 이건 별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재료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 시장 상황 관점을 분석하는 게 이게 결국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정작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범했던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사실 이해를 해도요, 제 생각에는 최소 1년 이상은 아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재료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차트죠. 차트에서도 차트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차트만 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저는 1년에서 끝났습니다. 스캘핑 1년에서 끝났지만 이게 10년 동안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차트에서 무언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료에서도 지금도 뭐 5년 이상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료만 가지고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들도 재료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데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당연히 재료만 봐서 안 되는 거를 자기들도 이미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